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해서 애가 둘인 30대 아줌마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려니 아침에 눈을 뜨면 그야말로 전쟁이 따로 없답니다.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 된 것도 한 3년 되었네요. 예전에 누구들 때문에 제 가슴에 스크래치가 갔었거든요. 그것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보화가 치밀곤 한답니다. 어떤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필링님의 목소리를 타고 나오는 저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자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있는 집 자식은 아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금수저다 은수저다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등급을 매기기도 하잖아요. 저와 부모님은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부자여서 다이아 수저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평범하지만 자존감이 높아 어디 가서 질투를 하거나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남의 인생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쉽게 부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죠. 대학 졸업 후 줄곧 조금 큰 회사에서 인사팀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일이 어렵지도 않고 사람들도 괜찮은 편이라 만족하며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20대 후반에 만난 남자친구와 2년의 연애를 하고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결혼을 결심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부모님과 같은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었답니다. 한편 제 남편은 다 좋은데 성격이 조금 우유부단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와 제가 신혼집 문제로 조금의 갈등을 겪었는데 남편이 어떠한 결정도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강단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이가 가진 다른 장점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단점은 살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신혼집은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련하게 되었어요. 시댁과 조금이라도 먼 곳을 골랐기 때문에 엄청 만족했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댁과 멀리 떨어지고 싶었냐 하면 시어머니가 조금 시자지를 즐겨하는 분이셨거든요. 원래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남편이 고등학교 때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꽤 잘 사는 집안이어서 저희 평범한 집안을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고 제가 준비한 혼수와 예단이 부족하다며 들들 볶아댔습니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으니 막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잡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이 사는 것들은 꼭 자존심만 세? 넌 내가 하려는 대로 신혼집을 잡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그렇다고 네가 혼수를 빵빵하게 해오는 것도 아니고 예단의 마음에 들게 가지고 온 것도 아니잖아. 너 생각을 다시 해봐라. 만수로 집에 시집 가는데 빈몸으로 가면서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집 부리면 만수르가 어이가 있겠니 없겠니?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누가 들어도 딱 졸부의 말투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집안의 벼락부자가 되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특유 말투 있잖아요. 자기가 지구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밑이라는 듯한 재수없는 단어만 쏙쏙 골라서 저를 짜증나게 했답니다. 하지만 저도 성격이 보통 애기가 아니어서 이런 말에 쉽게 휘둘리거나 접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들이 기피하는 성격 센 며느리가 바로 저였죠. 시어머니의 모시가 깔린 말에 이렇게 대답해드렸어요. 어머님, 만수르 집에 시집가면 당연히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그런데 어머님은 만수르급의 부자가 아니시잖아요. 만수르가 먹는 한 끼 식사 비용 가지고 이렇게 난리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마련해주겠다는 신혼집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건축한 지 1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예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봤는데 집값도 잘 오르지 않고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어머님, 저한테 갑이 되시고 싶으면
그만한 투자를 하시고 말씀하세요. 어머머, 이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가진 재산이 만수로 박품기라고? 신혼집을 더 좋은 데로 마련하고 큰 소리를 하라고. 이거 아주 머릿속에 계산기로 자판 두드리면서 사는 애인가 보네. 네, 맞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수학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사팀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맨날 계산기 두드리면서 일해요. 그러니 머릿속에 계산기가 절로 두드려진다고요. 어머님, 저는 신혼집에 딱 맞게 아주 알맞게 호수와 예단을 준비했어요. 다른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손해보는 결혼시켰는지 말이에요. 조금 싸가지 없게 보이겠지만 저는 시어머니한테 굽히기 싫어 쌍욕 먹을 각오로 이런 식으로 받아쳤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싸움에 밀리면 소리를 꽤 지르거나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핸드폰 액정을 깨먹고 얼마나 아까워하던지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 이혼한지 이거 산지 한 달 된 건데 어쩜 좋아. 이 집 싸겨 약정인데 아까워서 어떡해. 야, 이게 다 네 탓이야. 네가 내 심기를 건드려서 핸드폰을 던진 거 아니야? 이거 네가 물어내? 제가 왜요? 어머님, 이 집은이 김여사가 따로 없으시네요. 앞에 차 박아버리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는 김여사 말이에요. 저 보리장 말이 좀 봐라. 도대체가 한마디를 지지 않네. 내가 너 때문에 제 명예 못 살겠다고? 어디 시어머니한테 낯짝을 팔뚝 세우고 태들기를 태들어? 넌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냐? 네 엄마만 너 때문에 소트리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겠어? 저희 엄마는 저랑 판박이에요. 제 별명이 우리 엄마 속순 여사 미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욕하는 건 엄마를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어머님. 아야, 힘 빠져. 그래, 너 잘났다. 아주 똑똑하고 용맹스럽다. 부모님이 아주 좋아라 하시겠어?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저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님, 그럼 앞으로 말씀 조심하실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이겨먹었습니다. 혹시 이런 태도를 보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시어머니의 악랄한 모습이 시작되오니 제가 얼마나 평온하고 얌전한 사람인지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수습기간이 끝난 것처럼 큰 폭풍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름하여 신우이. 미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온다는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제 심장을 잡아서 탱탱 벌튀기듯 놀라게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노랗게 탈색했고 눈, 코, 입은 얼마나 많이 뜯어 고쳤던지 성형 괴물이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였답니다. 또 가슴은 뭘 그렇게 집어넣었는지 걸을 때마다 축구공이 튀기듯 위아래로 춤을 췄네요. 같이 다니면 쪽팔린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제 시누이의 첫인상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댁 식구라고 하니 벌써부터 짜증나더라고요. 그런 성대 시누이를 공항에 데리러 남편과 마중나가게 되었는데 옷차림은 한복을 입고 있더군요. 앞서 말한 외모에 한복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울지 상상이 되시나요?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하튼 그런 독특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걷고 싶은 패션과 외모를 가진 시누이는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심한 허언증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한복을 입고 나오는데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팔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바닥에 굴려 깔더군요. 알고 보니 영화 배우들이 시상식에 갈 때 입구에 깔려 있는 레드카펫이었답니다. 시누이는 혼자 레드카펫을 저희 부부 앞까지 굴려서 깐 뒤 그 위를 걸어오며 크게 소리쳤어요.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그 괴상한 노래에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공황 상태가 되어 모든 행동을 멈추더군요. 정신 나간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니 그럴 만도 했죠.
신우이는 계속 저희를 향해 걸어오며 한 번 더 소리쳤어요.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뭐야 여기 물이 왜 이래? 이 제시카 리를 왜 아무도 못 올라보는 거야? 캐 간지 섹시녀로 이름 날린 날에 모르는 거야? 오빠 내가 다시 소리칠 테니까 리액션 해봐.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자 남편은 마지못해 대답해주더군요. 제시 커리. 한국의 레이디 가가 제시 커리. 됐지? 도사 빨리 와. 이 레드카펫은 뭐야? 헤이 브라다. 내가 한국에 오랜만에 왔는데 이 정도 서비스는 기본으로 해줘야지. 내가 작년에 레이디 가가랑 같이 파티하면서 사진 좀 찍었더니 여기서도 다 나를 알아보네. 사람들의 시선을 봐봐. 톱스타를 본 것 마냥 눈이 뒤집혔네. 내 매력에 다들 헤어나오지 못하는구나. I am lovely. It's okay? 그래. 넌 매력적이다. 사람들이 다 너를 알아보니까 얼른 가자. No. 팬 서비스를 해줘야지. It's slow walking.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의 얼굴과 몸매를 마음껏 감사하게 해주겠어. 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이니까. 오케이. 사진 찍고 싶은 사람들은 이리 모이세요. 내가 기꺼이 찍어줄 테니. 허언증이 심한 신우이는 사람들이 공황 상태로 쳐다보기만 해서 멋쩍었는지 한복 치마 안에서 노란 우산을 꺼내더니 활짝 펼치고 얼굴을 가리고 저희 옆에 바짝 붙었답니다. 정말이지 평생 살면서 기피하고 싶은 사람 1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까지 걸어가며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제대로 느꼈답니다. 약 1km를 걷고 나서야 사람들 시야에서 벗어나 남편 차에 올랐어요. 신우이는 뒷좌석에 반쯤 들어 눕더니 저에게 손을 뻗더군요. Hey, water please. Hurry up right now. 네? 지금 저한테 한 말이에요? What the fuck? Hey you, 새언니. 내 손이 어디 가리키고 있죠? 바로 you. 너한테 향하고 있잖아. Water. 물 달라고 물. 여기 너무 건조해. 내 청초한 피부를 위해 수분을 보충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물 줘. Water please. 그냥 물 좀 주세요 한마디 하면 될걸. 미국 물 좀 먹었다고 되지도 않는 영어 발음을 굴러가며 답소리를 하더군요. 지가 무슨 미국 영화 비호라도 되는 거로 아는지 상당히 거만했습니다. 반쯤 자빠져서 물 달라고 하니 저도 그에 맞는 태도로 물을 던지듯이 건네주었어요. What the fuck, 아가씨.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받아요. 아가씨 눈 사시입니까? 아우 씨부러 내 힘이 쪘다. 물통 뚜껑 열려있어서 내 한부에 타버렸잖아. 니미랄 니조랄 이치 선물 됐으네. 한국 물 먹고 정신 차리세요. 이 신발 그녀는 뭐지? 에바오, 당신 내 올케 아니야? 응 맞아. 미국물 먹은 고인물 내놔. 신우이는 미국물을 먹었다는 이유로 저에게 반말과 욕이 섞인 단어를 막 하길래 저도 똑같이 쌍소리를 해주었죠. 그랬더니 저와는 다르게 차 안에서 펄펄 뛰더군요. Shut the fuck, let me fuck. 뭐 이런 게 내 올케가 된 거야. Hey brother, 너 누가 문제 있어? 어떻게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한 거야? Oh my god, 내가 한국에 없는 동안 오빠 여자 보는 눈이 떨어진 거야. 새끼 your head 빙빙? 이놈의 새끼야, 내가 여자 소개해준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날 닮은 미녀 군단을 트럭으로 불러서 제일 나은 거를 만나게 해준다고 했잖아. 아이 젠장, 나만 믿고 기다리랬는데 그걸 못 참고 장가를 간 거야. 이런 무미력 무기님한 여자랑. 에이 젠장, 타코 먹고 싶네. 오빠 드라이브 스루로 타코 좀 들려. 정신 산만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정리가 되지 않아 저까지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뭐라 영어로 욕하며 짜증을 부리는데 앞으로 이런 신우이와 계속 마주칠 생각에 양팔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렇게 정신 나간 신우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 당신 딸을 안아주더군요. 마이 딸내미, 드디어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여전히 예쁘고 섹시하고 간지가 잘잘 흘러. 딸, 너 이러고 들어온 거야? 환장하겠네. 혹시 여기 아파트의 남자들이 사열동대로 줄을 서지 않았어? 이렇게 매력적인 딸내미를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남자들이 널 가만둔 거야. It's okay, 엄마. 내가 새침한 눈빛으로 다 쫓아버렸어. 마음만 먹으면 이 아파트에서 팬미팅까지 할 수 있는데 오늘이 한국에 돌아온 첫날이니까 많이 피곤했어. 엄마, 나 헝그리해. 배고파. 우리 선지 해장국 시켜 먹자. 미모를 위해 비 좀 빨아먹어야겠어. 오구오구. 알았어, 딸내미. 엄마가 40년 전통 선지 해장국 집에 바로 콜할게. 오늘 피마스 제대로 보고 드라큘라처럼 오래오래 젊음을 유지해보자고. 우리 딸은 아직도 얼굴에 솜털이 가득하네. 누가 낳았는지 명작이란 말이야. 고슴도치 새끼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기니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만수르급 부자로 착각하고 있는 졸부시모와 미국물 먹고 허세 가득한 신우와의 합체로 인해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이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예상대로 허언증이 심해서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과 시댁에 가면 제가 지 보모인 줄 알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현관을 들어서며 인사를 하면 소파에 자빠져서 손만 까딱거리며 바로 심부름을 시켰죠. 헤이, 자기들 안녕. 옳게? 들어온 김에 주방 가서 물 좀 가져다 줘요. 나 목말라. 헤이, 신우이 안녕.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직접 떠마시세요. 나 지금 네일 했어요. 손가락 발가락의 매니큐어가 아직 굳지 않았다고. 얼른 가져다 줘요. 빨리 hurry up. 자빠져 있는 신우 면성에 발바닥으로 싸대기를 날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네요. 저는 물을 한 잔 떠서 자빠져 있는 신우에게 내밀었더니 저를 위아래로 스캔하더니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잠깐, wait a minute. 언니, 패션이 이게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패션인가? 언니, 그러고 다니면 안 쪽팔려요? 내가 옷 좀 줄까요? 아니다. 보안이 뼈밖에 없어서 옷이 맞지도 않겠네. 가슴도 A컵이죠? 아가씨, 내 옷 지적 가슴 지적 말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아가씨 가슴도 어차피 실리콘이잖아요. 가짜 달고 다니면서 어지간히 잘난 척하네. 물 받아요. 팔 아프니까. It's okay. 매력적인 나를 시샘하는 여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언니가 하는 말은 나에게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물이나 마셔야지. 저에게 물잔을 받아 크게 한 모금 마신 신우이는 바로 입에서 분수를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물이었거든요. 싸가지 없이 절 구리려고 하니 이렇게 답을 해주면 다음부터 버릇이 굳혀질 거라 생각해서 신이 펄펄 끓은 뜨거운 물을 주었답니다. 신우이는 입천장이 다 까졌다며 지랄을 심하게 하더군요. What the fuck? 세언니, 나 입천장 다 까졌잖아요. 씨발 존나 그래. 누가 물을 이렇게 뜨겁게 쳐마셔요? 그것도 이 더워 죽을 것 같은 한여름에? 언니 입으로 그랬죠. 내가 심부름 하나 시켰다고 입으로 엿먹인 거지? 아카씨, 존댓말을 할 건지 반말을 할 건지 확실히 정해. 그래야 나도 똑같이 말을 까든지 하지. 그리고 당연히 엿먹인 거 맞아요. 어머님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가리에 불 나기 싫으면 아카씨가 알아서 물도 쳐 드시고 밥도 쳐 드세요. It's okay? 신우이는 눈깔에 불을 켜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시어머니 역시 저를 잡아먹을 듯 째려부었답니다. 당연히 이런 결과를 예상해서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고 화 한 번 내지 않으니 두 모녀는 다른 방법을 착안했는지 다음부터 저를 굴려주려고 많은 시도를 했답니다.
저에게 열을 올린 두 모녀는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왔어요. 이것저것 살림살이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시댁보다 깨끗하니 괜히 지적하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보다 제가 훨씬 더 살림을 깨끗하게 잘했으니까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은 시모네는 다음에 저희 신혼집에 올 때 웬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걸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저한테 복수하고 싶어 시모 친구가 하루 맡아달랬다는 거짓말을 하며 제 몸집만한 강아지를 데리고 왔답니다. 에치, 어머님, 에치, 저 동물 털 알레르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저희 집까지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루 맡기로 하셨으면 어머님 댁에서 돌보면 되잖아요. 아차.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때마침 우리 아파트가 단수라는구나. 오늘 하루 종일 물이 안 나온다 해서 시인세 좀 지려고 왔다.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인상 좀 펴라. 새언니, 우리가 그렇게 싫어. Why? 우리 패밀리잖아요. 힘들 때 도와가며 지내는 게 가족 아니에요? 두 모녀가 반갑지도 않았고 강아지도 질색이었지만 눈을 질끈 감고 웃으며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우린 가족이죠. 가족 같은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정말 제가 바라던 가족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오늘 다 같이 가족 같은 족발집에서 족발이나 시켜 먹을까요? 저는 두 모녀를 위해 족발을 시켜주었고 대충 먹고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회사에 못 가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죠. 시모녀는 제가 일을 해도 상관없다며 알아서 시간을 때우다가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배도 부르고 노트북을 오래 봐서 그런지 눈이 엄청 피곤해졌어요. 한숨 자야 할 것 같아서 침대에 누워 30분 알람을 맞춰놓고 눈을 붙였습니다. 잠시 후 알람 소리에 깨서 일어나 책상에 앉았는데 모니터를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노트북에 똥을 칠해놨어. 아가씨, 이리 와봐요. 일부러 내 노트북에 개똥을 발라놓은 거예요? 제 구성에 시모녀가 뛰쳐들어와 노트북을 보더니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어머, 캔디가 언제 저기 올라가서 똥을 칠했대? 진짜 귀여운 녀석이야. Hey 캔디, good boy. 똥을 보니 아주 건강하구나. Hey sky. 하하하, 이게 진짜 웃긴다. 강아지가 사람을 잘 알아보나 봐. 며느리 네가 개념 없고 싸가지가 없는 걸 알고 일부러 네 물건에 똥칠을 하고 내려왔나 봐. 그러게 평소에 심보를 착하게 먹지 그랬니? 아하. 노트북은 똥칠을 해서 악취는 물론 다시는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건 제가 한 달 동안 내내 공들여서 쓴 회사에 제출할 문서를 날려 먹었다는 겁니다. 모니터에 묻은 똥을 대충 닦고 노트북을 켜봤는데 똑똑에 제대로 올랐는지 이미 저 세상에 갔더라고요. 이 두 모녀 때문에 제 한 달의 고생이 날아가 버린 거죠. 저는 화가 아주 심하게 나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극도에 다다르니 입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모냐는 제가 한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느냐며 비아냥대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이미 끝난 일이니 화를 내서 뭐하나 싶어 그냥 노트북을 갖다 버리고 새로 사와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했네요. 제 남편은 중간에서 뭘 했을까요? 평소 우유부단한 성격인 건 알았지만 제가 다 하는 걸 보고 놀라기만 할 뿐 시모녀에게 아무런 소리도 못하더군요. 사실 시모녀에게 화나는 것보다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남편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화가 났답니다. 에휴,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런 성격을 모르고 결혼한 게 아니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팔자다 하고 인내했습니다. 시모녀는 이 밖에도 다른 방법으로 저를 골탕 먹였는데 진짜 더럽고 조잡스러워서 다른 에피소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밥맛을 떨어뜨리는 이야기이니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두 모녀가 절 화나게 하는 날이 많았고 돈이 많다고 졸부짓과 갑질을 매일같이 해댔습니다. 밉상 모녀에게 지쳐버린 저는 더는 대들거나 똑같이 받아치지 않고 불자의 마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나빠진 시댁은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다는 걸 제 두 눈으로 봤답니다. 졸부가 망하면 아무런 답이 안 나온다는데 정말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아티스트 병이 심각한 신우이의 사업 보조를 서줬는데 사업을 제대로 말아먹고 빚을 심하게 짊어지게 되었어요. 집이고 통장에 있는 돈이고 모두 싸그리 빼앗겨서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에 닥치고 말았어요. 처절하게 망해서 오갈 곳이 없었으니 저희 신혼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야 극대노를 하며 시모녀와 한 집에서 못 산다고 난리를 쳤어요. 시집이 망하면 망했지. 그걸 왜 우리 집으로 와서 빌붙으려고 하느냐며 모질게 들릴 수 있는 말을 마구마구 던졌습니다. 그런 분노를 표출할 때마다 시모녀는 당당하게 여기가 네 집이냐? 내가 해준 내 아들 명의의 집이잖아. 따지고 보면 니은 너 얹혀 사는 건데 어디서 싸바지 없이 갑질을 해대는 거야? 이 인정머리없는 시앙년아. 라며 막말을 하며 안방을 차지하더군요. 윗사람인 시어머니가 안방을 쓰는 게 당연한 거라며 다짜고짜 저와 남편의 침을 집어 던지셨죠. 이 상황에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시모녀 눈치를 보고만 있었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 남자와 결혼을 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혼을 결정했어요. 당장 합의 이혼으로 헤어지는 건 여러모로 손해일 것 같아 소송으로 가서 제대로 제 몫을 받아내고 끝내기로 했답니다. 이혼 전담 변호사를 찾아가 제 상황을 알리고 이혼을 하고 싶다 하니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긴 한데 신혼집에서 시모녀를 데리고 살며 더 극한 일상을 보낸 걸 증명하면 더 유리하게 많이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변호사의 조언대로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쫄딱 망했음에도 아직 만수르병과 아티스트 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짜는 확신을 하며 저에게 갑질을 해댔어요. 야, 우리가 잠시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잠시 머무는 거야. 우린 금방 털고 일어날 거니까 괜히 불쌍하게 보지 말거라. 그리고 우린 집에서 노는 거 아니다.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 모녀한테 집안일 시킬 생각도 하지 말고 너 집에서 일하니까 삼시세끼 네가 좀 차려야겠다. 내 딸 채식하는 한식, 양식, 중식을 매일 번갈아가며 먹어야 하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차려야 한다. 알겠니?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상기시키며 아주 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려면 당장은 수고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머님. 아가씨, 제가 그동안 심하게 한 건 잊어주세요. 여기 계시는 동안 아주 열심히 두 사람을 모실 겁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시언니, 머리 빙빙. 뭘 착해졌어. 원래 언니 악마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가씨도 참, 제가 무슨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결혼 후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태도로 계속 대할 거예요. 아가씨,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해 차려드릴게요. 뭐, 리얼리? 우리 선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네. 알았어요, 언니. 그럼 한우 트플 등심 스테이크 좀 구워주세요. 전 레어만 먹으니까 잘 구워줘요. 그지 발사계가 되었어도 아직까지 주둥이가 고급이더군요. 그래서 식비로 매일 수십만 원이 지출되었답니다. 이렇게 한 1년만 버티고 이혼 소장 날리고 남편과 시모니의 쌍판대기에 잊지 못할 쌍욕을 하고 끝낼 날을 기다리며 매일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못 같은 상황에서 저에게도 해 뜰 날이 오더군요. 해외 주식을 잔뜩 사다 놓고 재테크를 하고 있었는데 몇 개의 주식이 수직 상승을 해서 상상도 못할 돈을 벌게 되었어요. 정확한 액수가 98억 8,400만 원이었죠?
인사팀에서 일하며 주식에 눈이 떠서 열심히 공부한 덕에 벼락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시모녀가 저에게 달려와 부둥켜 안으며 축하를 하더군요. 우리 새끼가 큰일을 했더구나. 너 주식 대박 터뜨렸다며. 언니, I love you. 하트 뿅뿅. 난 세연이가 이렇게 한 방에 터뜨릴 줄 알았다고요. 세아가, 너 우리한테 얼마나 질 거니? 절반 정도는 질 거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거지 발사계들이 그동안 저에게 어떤 대우를 해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 지들이 한 짓이 아주 당연하고 별거 아니라고 여기고 있던 거죠. 저는 하도 웃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신우이가 결혼 발표를 하더군요. 그지 발사개년이 어디서 호구를 물어왔는지 예비신랑이랑 잘나가는 사업가의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답니다.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와서 제가 상을 차려서 밥을 주며 어떤 사람인지 유심히 살펴봤어요.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던 저는 신우이의 예비신랑은 딱 봐도 사기꾼 관상의 말투였답니다. 이런 남자와 살면 나중에 된통 크게 당하고 파탄 날 게 빤히 보였어요. 좋지는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될 거라 확신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좋아하는 상관없었으니 그냥 대충 인사하고 대충 밥 차려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신우이가 또 다른 소식을 전할 게 있다며 입을 열었는데 바로 임신을 했답니다. 이에 신우이 하나를 집에서 치우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저는 큰돈을 벌긴 했지만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위자료야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으니 이혼 수장 생각은 접어두게 되었죠. 그런데 시모녀가 잘 참고 있던 저에게 평정심을 깨뜨리는 소리를 하더군요. 지금 자기들이 가진 게 없으니 혼수와 예단할 돈을 저와 남편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얘들아, 니들이 우리 제시카 혼수 좀 해줘야겠다. 남자 쪽이 집안도 빵빵하고 잘 나가는 사업가라서 혼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친척들한테 3억 정도 비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아. 네가 돈이 많으니까 한 10억만 좀 내줘라.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내가 너랑 지금 농담 따먹게 하는 거로 보이니? 10억은 당연히 해줘야 하고 네가 우리 사위한테 차 한 대만 뽑아줘라. 차는 롤러코스터? 아니 롤스 뭐라더라. 제시카 차 이름이 뭐였지? 엄마 글쎄 까먹은 거야? 롤스로이스. 새언니 나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언니 돈 좀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줘요. 롤스로이스. 오케이? 하. 오늘 딱 쌍욕하기 좋은 날씨네. 내가 참아주니까 참치 마요로 보이나?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제 남편은 여전히 우유부단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 등신같이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결혼을 더 버티지 못하겠다고 판단해서 한 푼도 해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아가씨 결혼하는데 돈을 줘야 해요? 축의금 5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지만 혼수를 해달라는 건 너무 거지 같은 말씀이세요. 두 분 지금 알거지인데 무슨 깡딱으로 돈을 뜯으려고 하세요? 개 빙신 핫바지가 됐으면 주례 파악하고 솔잎이나 뜯어 처먹고 사셔야지. 왜 정신머리를 안드로메다에 두고 온 거예요? 헤이 제시카, 너네 별로 떠나라. 대갈통에 든 게 허수밖에 없는 망성증 정신병자녀나. 이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가는 길을 먹어서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니지? 너 지금 우리더러 거지라고 했니? 그리고 뭐 빙신 핫바지 정신병자. 다 맞는데 그냥 거지가 아니고 알거지. 국어를 하려면 납작 엎드려서 비기라도 해야지. 얼토당토하는 명령질로 돈을 떼드려고 하세요.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가씨 한 사업은 유령 회사였어요. 어머님 사위될 놈한테 돈을 퍼줬답니다. 어머님이 망한 이유가 옆에 있는 돌대가리 제시카는 때문이라고요.
사랑에 빠져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서 갖다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 돈으로 사업장 차린 거고 그 집 배경은 걔 구라랍니다. 이게 저 돌았나. 돈 좀 만지더니 개 같은 헛소리를 하네. 우리한테 욕짓거리를 한 것도 모자라 감히 내 딸을 빙신 같은 년으로 내모나. 그리고 사위를 능욕해. 이 능지처참에도 싼 개 같은 년을 봤나. 그래서 전 신우이가 통화하던 걸 녹화한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다녀가고 얼마 뒤 신우이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신랑이 삥 뜯는 내용을 듣고 재밌어서 녹화를 했답니다. 동영상의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기요, 나 임신했고 가진 거 다 털어줬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또 10억을 달라니? 아이, 거지 같은 게 짠나게 하네. 너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럼 그 정도는 해줘야 해. 니년이 있는 집 딸년이라고 해서 만난 건데 이제 와서 그지려고 하니까 오만 정이 떨어진다. 야, 그냥 여기서 좀 내자. 헤이 베이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해? 알았어, 자기가 말한 10억 구해볼게. 그럼 나의 남편이 되어줄 거지? 나 제시카야. 그 정도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대신 오래 못 기다린다. 나랑 살고 싶으면 일주일 안으로 10억이랑 롤스로이스 가져와. 아니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 거야. 알았어? 데이비,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마이 하트가 아야 한단 말이야. 뭐라, 네가 나 내 새끼 낳고 싶으면 무조건 내 요구 조건에 가져와. 그게 아니면 니년 혼자 키우든 지우든지 하라고. 통화 내용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당황했어요. 제가 팔짱을 끼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시모는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뭐야, 이게 다야? 사랑에 빠지면 무슨 짓을 못하니? 어차피 돈은 너한테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바로 일어서면 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사귀니 뭐니 그만 짓거리고 제시카를 미혼모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돈 내놔. 롤러코스터도 한 대 뽑아주고. 엄마,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롤스로이스. 이 두 년은 상상 이상으로 빙신의 개념을 밥 말아 처먹었더군요. 이 상황에서 저한테 돈을 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등신 같은 머저리, 우유부단한 멍청한 놈아. 내가 너랑 이혼하려고 했는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착해 빠져서 데리고 살까 생각 중이야. 당신이 결정해. 어머님과 아가씨와 연애 끊든지 나랑 이혼하든지. 보기는 두 개야. 다른 보기는 없어. 남편은 당황해서 얼어버렸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 저를 공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뒤에서 끌어안자 시모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더군요. 이에 저는 뒤통수로 시누이의 면상을 빠 올려치고 하치를 들어올려 발바닥으로 시어머니의 싸대기를 따닥따닥 넉 대를 날렸습니다. 바로 자리에서 쓰러진 시모와 시누이는 똑같이 쌍코피를 흘리고 있었답니다. 이에 강불한 두 모녀는 다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그런데 전 계산만 빠른 게 아니라 겁대가리도 없고 쌈박질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봐서 2대1 맞자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조금 전 발바닥으로 싸대기를 날렸는데 기분이 아주 시원해서 이것으로 두 모녀를 끝장내버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시누이 제시카가 가슴을 출렁이며 Shut the fuck! 다 필요 없고 돈이나 줘. 나 시집 가야 해. 오라질래나? 하고 달려들더군요. 그래서 살짝 다리를 걸었더니 대가리가 텅텅 빈 시누이는 바로 걸려 자빠졌습니다. 저는 발바닥을 들어 상하이 트위스트를 추듯이 오른발을 들고 양뺨에 싸대기 트위스트를 막 보여주었어요. 볼에 실리콘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찰싹 소리가 아주 찰지게 울렸습니다. 입에 개거품을 물고 뭐가 좋은지 반긋 웃는 얼굴로 기절을 했더군요. 이윽고 당신 딸이 돼지게 맞은 걸 본 시어머니가 머리를 풀더니 달려들었습니다. 시모 역시 머리가 멍청했어요. 머리를 풀면 잡히기 쉬운데 왜 그런 짓을 한지 모르겠더군요. 제 팔이 조금 길어서 학창시절에 고릴라였는데 길게 뻗었더니 쉽게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양팔을 휘두르며 발악해봤지만
어떤 것도 제 몸에 닿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머리채를 잡은 채로 다리를 걸어 잡아뜨렸고 속이 시원한 발사대기를 시원하게 날려주었어요. 상하이 트위스트를 치듯이 말이죠. 시모 역시 입가에 하얀 침을 잔뜩 묻히고 방긋 웃는 얼굴로 기절을 했답니다. 시모녀를 그렇게 끝장내자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고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우유부단한 그이와 계속 결혼 생활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끝을 내기로 했네요. 여보, 당신이랑 연애하고 결혼해서 1년 넘게 잘 살았어. 이 두 사람만 아니었다면 제가 당신을 고쳐가면서 살아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당신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아. 아니, 어머님과 신혜를 버리지 못할 사람으로 보여.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도장 찍고 법원에서 봐. 저는 대충 가방만 챙겨서 나가려고 현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유부단한 남편이 공중으로 붕 떠서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허들짝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이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터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리야, 난 당신과 함께하겠어. 여기 바닥에 널브러진 두 사람은 이제부터 내 가족이 아니야. 내가 우유부단하고 드신 같긴 하지만 당신이 잘 조련해서 날 데리고 살아줘. 사랑한다 이미요. 여보, 당신 맞아? 우유부단 찐따 같은 내 남편이 맞냐고. 자기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과 이혼하느니 여기서 혀를 깨물고 되져버리겠어. 네? 그이는 진짜로 혀를 깨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말했습니다. 네, 알았다고. 이혼 안 할게. 당신이 어머님이랑 아가씨와 연애 끊겠다고 하니 이혼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당신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는 내 여자니까. 저기 바닥에 자빠진 두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야. 오늘부로 끝이라고. 미영아, 떠날 거면 나와 같이 떠나. 나를 평생 돌쇠처럼 부려먹어도 좋으니 받아달란 말이야. 알았다니까. 여보, 너무 멋지다. 완전 카리스마 있어. 좋은 날 간지나. 우리 지금 키스할까?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리 와. 쪽. 엄마마, 쪽. 자기야, 나 너무 황홀해. 내 남편이 이렇게 터프하다니. 쪽. 이렇게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는 내 여자니까. 이거 괜찮았어? 최민수 좀 따라해봤는데 역시 먹히는구나. 최민수보다 100만 배 멋있어. 여보, 우리 하던 거 마저 하자. 어서 이리 와. 저희는 시모녀가 발밑에 기절해 있는데 실컷 입술 박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같이 손을 잡고 신혼집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며칠 지내다가 바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시모녀는 갈 데가 없으니 그냥 둘이 살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신우이가 롤스로이스와 10억을 주지 못해 결혼이 깨져버려서 지낼 곳이 없으니 지들이 살겠다고 통보하듯이 말했답니다. 어떻게 된 게 끝까지 무개념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이번엔 우유부단하게 처신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신혼집을 처분하고 시모녀가 어디를 가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신혼 살림을 새로운 아파트로 옮겼고 시모녀와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답니다. 저는 떼부자가 되긴 했지만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녔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라는 대로 다짐했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다니겠다고 했어요. 다시 찾은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최민수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밤만 되면 최민수가 되어 이렇게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미영이, 넌 내 여자니까. 오늘 나와 같이 홍콩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우주 대탐험까지 해보자고. 이리 와. 라며 저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었답니다. 어머, 자긴 밤에는 전혀 우유부단하지 않아. 어쩜 이렇게 낮과 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 나 당신하고 결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여보, 오늘 밤 잠은 다 잔 것 같아. 날이 새도록 홍콩 다녀오자. 어머.
그렇게 열정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 금세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어찌나 행복하고 좋던지 임신 후에는 저희 부부 사이가 훨씬 더 좋아졌답니다. 남편은 우유보단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고 혼자 알아서 잘 결정하고 저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더불어 제가 일하는 게 싫다며 당장 사표 던지라고 터프하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회사 때려치워. 태교 제대로 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지. 그리고 첫째 태어나면 또 둘째를 가져야 하니까 일할 생각은 하지 마. 여보, 당신이 변해서 좋긴 한데 왜 직장을 다니라 말아야? 그건 좀... 그만두라면 그만둬. 난 내 여자가 힘든 거 못 본다. 내 온몸이 으스러져도 당신 고생하는 거 절대 볼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그이는 터프하고 강단 있는 멋진 남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이 말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자식을 낳게 되었고 둘째도 곧 불같은 사랑으로 바로 가지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셋째까지 낳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돈 걱정할 일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에서 곱게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라 잃은 표정으로 들어오더군요.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내가 이렇게 입었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나 셋째 가질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날 안아줘. 저기야, 그게? 나 정관 수술했어. 당신이 둘째 낳는 거 보고 다시는 아기를 낳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술하고 왔어.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당신 이제 크리스마 넘치는 그런 남성미가 사라진 거야? 그럴 리가 있나? 내 여자가 아기 낳으며 아파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어서 묶어버리고 왔을 뿐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어디 한번 살아있나 확인해 볼까? 어머, 몰라. 어머, 그대로네. 여보, I love you. 저희는 아이 둘을 낳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 식구로 행복하게 살기로 했답니다. 한편 저희와 인연을 끊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기 하나를 낳고 셋이 같이 산다네요. 말아먹은 돈은 다시 복구하지 못하고 단란한 원룸에서 세 식구가 산다고 합니다. 제 남편에게 지원해달라고 가끔 찾아온 것 같은데 그이는 칼같이 거절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욕을 퍼부었다네요. 시댁 식구들의 인생은 어떻게 더 망할지 아니면 손녀가 생겨서 다른 삶을 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업주부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요즘 저는 살아온 인생 중 가장 행복하답니다. 까칠하고 계산적이었던 제 성격은 어느새 차분하고 조용하게 바뀌었고 남편은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멋진 가장으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좌충우돌한 사연을 길게 써보았네요. 시모녀도 문제가 있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 저를 너무 밉게 보지 말아주세요. 그럼 여기서 글을 마치고 애기들을 돌보러 가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